넌 분명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야. 한국은 위험한 곳이라고. 어머니와 친구들은 모두 입을 모아 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제 선택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한국행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에오리카는 혼란스럽습니다. 한국 지점으로 파견을 나가는 것이 저를 위한 선택이 될까요? 아니면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 될까요? 오늘의 해외 감동 사연은 러시아의 에오리카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모든 것이 바뀐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모스크바에 있는 유명 투자은행의 작고 깔끔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날 일이 시작되었어요. 제 이름은 에오리카 파블로브나예요. 저는 언제나 열심히 일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 어떤 문이든 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아침 전혀 예상치 못한 문이 활짝 열렸어요. 날씨는 밝으면서도 쌀쌀했어요.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로 숫자를 확인하며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상사 세르게이 씨께서 제게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긴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걸 느꼈어요. 과연 무슨 일을 하시려나 생각하면서요. 저는 제 일을 늘 자랑스럽게 여기며 은행에서 뭘 기대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르게이 씨의 사무실에 들어서니 큰 창문으로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세르게이 씨는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셨고 다정하지만 단호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에우리카라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어요. 라고 하시자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궁금증이 커졌어요. 그 후 세르게이 씨께서는 저희 회사가 한국에 새 지점을 열게 되었어요. 한 해 동안 그곳에서 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라니요? 한국에 대해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한국은 사람들이 열심히만 일하고 즐거움은 없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엄격한 규칙과 차가운 기계들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 이리나도 한국이 러시아와 너무 다르고 외국인들은 환영받지 못한다고 불평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여러 이야기들보다 어머니께서 전하신 걱정 섞인 말씀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나타샤와 함께 아늑한 아파트의 작은 주방 탁자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따스했고 감방과 차 향기가 가득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에는 걱정과 단호함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에우리카, 내 사랑, 한국은 정말 위험하고 낯선 곳이란다. 그곳은 우리가 익숙한 따스한 세상이 아니라 차갑고 무정한 사람들만 있는 곳이야.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 될 거야. 라고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말씀이 제 귀에 깊게 남았고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결정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 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는 눈을 감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머릿속에는 분주한 도시의 거리, 네온사인, 낯설고 빠른 기계들이 떠올랐지만 어머니의 강한 편견과 걱정이 계속해서 맴돌았어요. 정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 말씀이 맞는 걸까? 라는 의문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세르게이 씨께서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 기회는 국제무대에서 배우고 성장하며 당신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라고 말씀하시자 저의 마음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흔들렸어요. 어머니의 걱정과 강한 편견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로운 모험을 찾아 나설 용기를 내야 할지 아니면 어머니의 말씀이 옳아 한국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며 그날 밤 잠들었어요. 제 안에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기회의 불씨와 함께 어머니의 우려가 만들어낸 걱정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날 아침 일찍 눈을 떴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마음으로요. 오늘은 모스크바를 떠나 한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제일 좋아하는 책, 가족 사진, 그리고 어머니께서 행운을 빌어주신 그 특별한 목걸이가 잘 들어있는지 2번, 3번 확인했어요. 이른 아침빛 덕분에 제 방은 부드럽고 따스하게 보였고 저는 다가올 미지의 모험을 생각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조금 불안한 마음을 안고 공항에 도착했어요. 분주한 터미널 안에는 여러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러시아와 영어 그리고 몇몇은 한국어 간판도 보였어요. 평소와 다른 색채와 소리들이 저를 설레게 했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이번 여정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스스로 다독였어요.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해 여권과 티켓을 조심스럽게 제출했어요. 친절한 직원분께서 미소를 지으며 안전한 여행을 기원해 주셨어요. 저는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를 안고 서둘러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새로운 모험들이 무엇일지 상상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안내 방송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 생각은 더욱 빠르게 달렸어요.
마침내 탑승 시간이 되어 저는 긴 복도를 걸어 비행기로 향했어요. 터미널의 시원한 공기가 제 따뜻한 기대와 어우러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행기 안에 들어서자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활주로를 바라보며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을 보자 가슴이 설레었어요. 비행기는 순조롭게 이륙했고 저는 좌석에 편히 앉아 아래로 작아지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늘을 날았어요. 비행 중에는 한국에 관한 잡지를 읽으며 긴장을 풀었어요. 잡지 속 사진들은 밝은 불빛과 미소 짓는 사람들이 가득한 분주한 도시거리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그 거리들을 걸으며 따스한 공기와 활기찬 삶의 기운을 느낄 상상을 했어요.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끝없이 펼쳐진 파란 하늘과 구름들이 마치 새로운 세상으로 날아가는 듯한 기분을 줬어요. 몇 시간이 지나자 옆에 앉은 친절한 승객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분은 여러 번 여행을 다녀오셨고 한국 방문에 관한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활기찬 시장, 맛있는 길거리 음식,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굳건한 공동체 의식을 생생하게 설명해 주셨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제가 전에 들어왔던 엄격하고 차가운 이미지와는 많이 달라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마침내 비행기는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서울에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래 도시의 모습은 거대한 반짝이는 회로판 같았어요. 이른 저녁 반짝이는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한강은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높은 빌딩들이 하늘로 뻗어 있었어요.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곳은 생명과 에너지로 가득 찬 곳이었고 저는 이곳 구석구석을 탐험할 날만을 기다렸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내려 이민국 줄에 섰어요. 모든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어 놀랐어요. 담당 공무원분들도 친절하셔서 몇 분 만에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서늘한 저녁 공기가 저를 반겨주었어요. 깨끗한 거리와 주변 건물들의 현대적인 디자인에 감탄했어요. 바쁜 도시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저는 제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실감했어요. 주변의 모든 소리와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미소가 한국의 약속과 새로운 시작의 땅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스스로 미소 지으며 어쩌면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저는 이 새로운 땅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어요. 모험과 그곳에 숨겨진 모든 놀라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면서요. 새로운 직장에 적응한 후 저는 한국을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첫 주가 아직도 생생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 회사로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밝게 빛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큰 유리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복도는 깔끔하며 고요했어요. 약간 긴장되기도 했지만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생각에 매우 설렜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동료분들이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인사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금세 이곳 한국의 기술이 매우 발전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컴퓨터와 기계들이 빠르게 움직여 모스크바에서 몇 시간 걸리던 작업들이 단 몇 분 만에 끝났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빠르게 타자를 치며 모든 것이 매끄럽게 돌아가는 모습에 감탄했어요. 한국이 단지 엄격한 규칙의 나라가 아니라 발전과 창의성의 나라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는 동네를 둘러보러 나갔어요. 형형색색의 간판과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생활하는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그러다 한 작은 한식당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전통 한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서 저는 나무로 된 테이블에 앉아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밥과 각종 채소, 매콤한 소스가 어우러진 비빔밥을 한 입 먹자마자 다양한 맛이 입안에서 터지며 달콤하고 매콤하며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에너지와 행복이 느껴졌어요. 정말 맛있어요. 한국 음식은 정말 놀라워요. 라고 생각했어요. 점심 후에는 자주 동네 시장을 방문했어요. 시장은 생동감이 넘쳤어요. 밝은 색깔의 과일, 신선한 채소, 그리고 수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상인분들은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몇몇은 간단한 한국어 단어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 번은 부드럽고 달콤한 떡을 파는 상인 아저씨께서 어서 오세요, 친구. 즐거운 하루 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따뜻한 말씀이 저를 이곳에 속해 있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 주었어요. 어느 주말 저는 아파트 근처의 큰 공원을 방문했어요. 공원에는 푸른 나무들과 다채로운 꽃들, 그리고 잔잔하게 흐르는 개울이 있었어요. 저는 작은 연못 옆에 앉아 천천히 헤엄치는 오리들을 바라보았어요. 가족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아이들은 잔디밭에서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모스크바의 분주한 거리와는 전혀 다른 평화로운 분위기에 깊은 기쁨과 여유를 느꼈어요.
또한 저는 고궁과 사찰 같은 옛 건축물들도 방문했어요. 그곳들은 역사와 전통이 가득했어요. 돌로 된 길을 따라 걸으며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감상했어요. 고궁의 벽면은 다채로운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곡선미를 자랑하는 지붕이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우아하게 자리하고 있었어요. 당시 설명해 주시는 해설가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옛 왕과 왕비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이 풍부한 역사를 배우며 과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문화를 경험하게 되어 뿌듯했어요. 매일 출퇴근길을 걸으며 저는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았어요. 현대식 초고층 빌딩이 전통 건축물과 나란히 서 있었고 낮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밤에는 네온사인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이처럼 역사의 무게와 현대의 활기가 한 곳에서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마치 살아있는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엄격하거나 차가울까봐 걱정했지만 이제는 따뜻함과 창의력 그리고 친절함이 넘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사람들을 인사할 때 몇 마디 한국어 인사말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상대방의 미소를 볼 수 있었고 점점 큰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세 번째 주가 끝날 무렵 한국은 정말 경이로운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매 순간 식사 한 끼 대화 하나하나가 새로운 발견이었어요.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설레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이 저를 성장시키고 배울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업무 과제가 아니라 제 마음과 정신의 여정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처음 보냈던 그 날들을 회상하며 저는 미소 지었어요. 이제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진보와 아름다움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의 땅으로요. 매 순간이 소중했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나는 러시아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는 내가 잘 있는지 물으셨어요. 에우리카, 너 정말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니? 저는 한국에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예전에는 모두가 한국을 나쁘게 얘기했는데 내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데? 내가 한국 사람들이 다정하고 시장도 활기차다고 하니 참 어리둥절하구나. 어머니, 제가 경험한 한국은 그런 차가운 나라가 아니에요. 이곳에 있는 한국 사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한국 사회는 현대적인 기술과 전통이 어우러져 정말 매력적인 곳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편견 가득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네 라고 하셨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한번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내가 여기서 느낀 따스함과 활기찬 에너지가 그저 편견 때문이었을까? 아니, 이곳에는 진짜 인간적인 정서가 있는 거야. 어머니와 친구들이 그걸 깨닫게 될 날이 오리라 믿어. 제가 그랬던 것처럼 러시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의 편견이 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민재를 처음 만난 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은 회사에서 햇살 가득한 아침이었고 저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을 이해하려 했으며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모든 게 너무 빨리 돌아가서 약간 혼란스러웠는데 그러다 제 책상 옆에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여기 새로 오셨어요? 라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더니 따뜻한 눈빛과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젊은 한국 남성 민재 씨가 계셨어요. 민재 씨는 자신을 소개해 주시며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민재 씨께서는 새로운 컴퓨터 시스템 사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천천히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질문할 때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답해 주셨어요. 걱정 마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로 배워 나가거든요. 처음 시작했을 때도 지금처럼 혼란스러웠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이 새로운 환경에 진정으로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퇴근 후 민재 씨께서 가까운 카페에서 차 한잔 하자고 초대하셨어요. 저는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함께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네온사인과 다정한 사람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모습으로 살아 움직였어요. 걸으며 민재 씨와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재 씨께서는 가족 이야기, 취미 그리고 한국의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매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모스크바에서의 제 삶과 미래에 대한 희망들을 솔직하게 나누었어요. 아늑한 카페에 앉아 있으니 마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빛, 잔잔한 배경.
음악 그리고 주위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들이 모든 것을 포근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민재 씨께서는 차를 주문하시면서 한식 간식인 호떡도 한번 드셔보실래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 한 조각을 맛보니 음식이 주는 위로가 이렇게도 맛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음식이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재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한국에는 이런 소소한 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때로는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죠.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저에게 이곳에 적응하며 느꼈던 초반의 불안감을 잊게 해 주었어요. 저는 민재 씨 덕분에 한국에서의 삶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민재 씨는 제게 가이드이자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매일 직장에서 민재 씨께서 작은 팁과 요령을 공유해 주시면서 제 업무가 한층 수월해졌어요. 쉬는 시간마다 서울의 명소, 꿈, 그리고 때로는 힘든 일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었어요. 민재 씨 덕분에 저는 몇 마디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말할 때마다 민재 씨께서 잘하셨어요. 정말 빨리 배우고 계시네요. 라고 격려해 주셔서 큰 힘이 되었어요. 퇴근 후에는 함께 서울 곳곳을 탐험하기도 했어요. 어느 주말 민재 씨께서 저를 아름다운 공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오래된 큰 나무 아래에 앉아 쉬었어요. 공원은 다채로운 꽃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우리는 천천히 산책하며 상쾌한 공기와 새들의 지저귐을 즐겼어요. 민재 씨께서는 공원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며 곳곳에 있는 동상과 안내판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이 멋진 곳과 더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민재 씨께서는 한국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은지를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는 때때로 시골의 고요함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을 환영하는 지금의 생활을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전염되어 저는 한국이 단순히 일하는 곳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가족 같은 곳임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한강을 따라 걸으며 해가 지기 시작할 때 민재 씨께서 에우리카 씨 여기 있어줘서 정말 기뻐요. 한국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희망과 새로운 시작의 느낌을 주는 곳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의구심은 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단지 첨단 기술이나 정돈된 거리 때문에가 아니라 사람들과 따뜻한 정서 때문에 사랑하게 되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따뜻한 우정과 지원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민재 씨를 만난 것은 제 인생을 상상 이상으로 바꾸어 놓았어요. 그는 한국이 누구에게나 환영받을 수 있는 곳이며 매일이 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비록 한국에서의 생활은 경이로움과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곧 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느 저녁 민재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TV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걱정스러운 목소리와 전쟁의 이미지가 제 가슴을 무겁게 했고 두려움과 슬픔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모스크바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뉴스에 대해 생각했어요. 에어컨의 부드러운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이 전쟁이 러시아 우리 집에도 영향을 미칠까?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무겁게 했어요. 저는 너무 많은 걱정에 잠시 새로운 한국 생활을 즐길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파트 근처의 한적한 거리를 따라 산책을 하기로 했어요. 이른 아침 햇살에 풀잎의 이슬이 반짝였고 시원한 공기가 제 마음을 맑게 해주었어요.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수많은 아름다운 순간들, 직장 사람들의 친절하고 다정한 미소, 지금까지 경험한 다채로운 한국 음식의 맛들을 떠올렸어요. 민재 씨의 다정한 말씀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함이 제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서서히 어려운 시기에도 희망 속에서 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아침 민재 씨께 전화를 드려 제 걱정을 털어놓았어요. 가족에 대한 걱정이 너무 되고 모스크바의 미래도 불안해요. 라고 고백했더니 민재 씨께서는 에우리카 씨 힘들겠지만 주위를 둘러보세요. 한국은 안전하고 서로 도와주는 곳이에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마치 추운 날 따뜻한 담요처럼 저를 감싸 주었어요. 뉴스에서 들려오는 나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의지해서 불안함을 달랠 수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회사에서도 많은 동료들이 러시아에 있는 우리 집 소식을 물어주었어요. 일부는 러시아에 있는 친구와 가족들을 걱정하며 점심시간마다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외로움을 느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서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전쟁의 영향을 받은 신입 이민자들을 도울 방법도 모색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를 보며 자부심을 느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민재 씨와 저는 한국 지사에서 주최한 작은 지역 모임에 참여했어요. 넓은 창문으로 부드러운 오후 햇살이 들어오는 따뜻한 회의실에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도울 방법을 논의했어요. 각자의 이웃을 도왔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소속감을 느꼈어요. 마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서로 곁에 있어요. 라는 메시지를 전달받은 듯 했어요. 그날 저녁 민재 씨와 저는 한강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 아래서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저는 집에서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매일 힘을 얻고 있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고 서로 돕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민재 씨는 미소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희망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게 해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인생에 기복이 있다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되었어요. 전쟁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려움의 상징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국에서 느낀 평온함과 서로에 대한 배려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의심이 밀려올 때마다 저는 평화로운 공원, 다정한 대화 그리고 민재 씨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어요. 서로를 돌보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조용한 시간 속에서 저는 제 감정을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어요. 뉴스를 통해 듣는 제 조국. 러시아의 슬픈 소식과 가족에 대한 걱정을 쓰면서도 한국에서 찾은 희망에 대해서도 기록했어요. 떠오르는 해의 부드러운 빛, 공원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 그리고 거리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인사들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과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 힘든 한 주가 끝날 무렵 저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어요. 집에서 들려오는 어려운 소식을 바꿀 순 없지만 한국에서라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매일 용기와 긍정의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었어요. 저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느꼈던 서늘한 밤 공기를 아직도 기억해요. 밝게 빛나는 도시 불빛 아래 반짝이는 물결과 저녁을 즐기는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깊은 평온과 따스한 온기가 스며들었어요. 한국이 서서히 제 집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어요. 1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루하루가 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한국의 역사와 현대적인 정신을 배우고 주말마다 옛 고궁, 고요한 사찰, 그리고 분주한 시장들을 탐방했어요. 고대 유적의 매끄러운 돌길에서 역사를 느끼고 활기찬 쇼핑가에서 현대의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한국만의 특별함과 놀라움을 선사했어요. 이곳에서의 제 삶은 여러 면에서 풍요로워졌어요. 직장에서는 점점 더 자신감과 실력을 쌓아갔어요. 동료들은 마치 친구처럼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함께 도전적인 프로젝트들을 진행하며 저를 성장시켜 주었어요. 심지어 작은 프레젠테이션도 하게 되었는데 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꼈어요. 빠른 컴퓨터, 스마트한 기술, 그리고 원활한 시스템 덕분에 매일매일이 도전과 진보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한국 생활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사람들 덕분이었어요.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인 민재 씨는 언제나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는 일상 속의 소중한 순간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한 번은 강가에 있는 작은 카페에서 함께 앉아 우리의 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실수에 웃으며 밝은 미래를 계획했던 기억이 있어요. 민재 씨의 미소와 다정한 이야기들이 저를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어요. 어느 오후 민재 씨께서 저를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방은 밝은 현수막과 전통 장식으로 꾸며져 있었고 아이들은 게임을 하며 놀고 어르신들은 옛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어요. 저도 함께 춤을 추고 음악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 즐거운 순간에 저는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웃음과 음악 그리고 다정한 얼굴들이 큰 가족의 일원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또한 저의 모국 사람들도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을 방문한 러시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은 깨끗한 거리, 도움되는 서비스, 그리고 활기찬 문화를 감탄했어요. 그들은 한국이 차가운 기계나 끝없는 일터가 아니라 따뜻함, 창의력,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넘치는 나라라고 말해 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을 새로운 집으로 부르게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연말이 다가오자 저는 마지막으로 한강변에 서서 지금까지의 경험들을 되새겼어요. 공항에서의 긴장된 첫 발걸음, 한국의 엄격한 모습에 대한 초기 걱정, 그리고 지금까지 겪은 놀라운 변화들이 모두 스쳐갔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가족 같은 친구들을 만나고 어려운 시기에도 힘을 얻으며 소중한 순간들을 경험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모스크바로 돌아가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이곳에서 민재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고 더 많은 모험을 경험하며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고 싶었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방문지가 아니라 제게 성장하고 사랑하며 행복할 수 있는 집이 되었어요. 저는 희망 가득한 마음과 단호한 미소로 새로운 삶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은 제 인생의 도전 속에서 저를 성장시키고 매일매일 빛나는 미래를 약속해주는 집이 되었어요. 앞으로의 한국 생활이 기대됩니다.